수리논술 1학기 온라인 정규반 10회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체 13강 내용 중에 10강 좌표, 집합, 원소를 구하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좌표를 구하시오 또는 집합을 구하시오 또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와 같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하는지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줄 건데, 좌표, 집합, 원소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집합 내용, 이 내용 위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집합 파트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실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집합 파트를 잘 내는 대학이 연대입니다. 연대. 그리고 또 광운대도 이제 집합 파트를 조금씩 내는 편이고, 다른 대학들은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집합 파트다 보니까 이제 원소를 구하시고 뭐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고 이제 이런 경우의 문제들, 결과적으로는 이제 확률과 통계의 고등학교 1학년 확통 개념이 약간 필요한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개념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내용 자체는 짧고 개별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각 접근들을 확인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정의대로 해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의 실마리가 되실 건데, 이 집합 문제가 사실 연대 같은 경우 이제 집합이 출제가 돼도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실 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먼저 이제 해석을 먼저 하셔야지, 그치? 그 해석을 하는 강력한 힌트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제 정의대로 우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정의대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시고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복잡한 경우에는 1을 넣어보시고 2를 넣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숫자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접근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집합의 원소는 어떠한 것도 될 수 있다. 집합의 원소는 어떠한 것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집합이 정의 자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여라 했을 때 모인 애들, 걔네들을 각각을 원소로 삼고 모인 애들, 얘네들을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조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집합 자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인 애들을 모은 거거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합의 원소는 예를 들어서 직선도 될 수가 있고 또 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요거를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n개의 원소 중 k개를 선택하여 만든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CK. 자, NCK다. 그런데 NCK는 1학년 때 팩토리얼을 n-k 팩토리얼과 k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지? 네 번째는 유한 집합이라면 반드시 가장 큰 원소를 갖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수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집합인 유한집합일 때 어쨌든 가장 큰 원소를 갖겠지, 그지? 굉장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의외로 우리가 증명을 할 때나 집합 관련 증명을 하실 때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수학적 사실을 가지고 문제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념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만 하시고 바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같이 오늘 유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번입니다. 논제 1번에 저는 소문항 1번 문제를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소문항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시문 가를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은 자, 이렇게 나타낸다. 지금 보시면은 분모가 3의 n승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분자는 0부터 연속된 정수들, 그래서 3의 n승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원소의 개수는 일단 3의 n승계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이런 형태에서 an의 임의 원소 x가 주어졌을 때 0, 1, 2의 값을 가지는 수열 a1부터 an이 존재해서 항상 원소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자, 함수 fj는 an에서 0, 1, 2를 fjx는 aj로 정의한다. fjx를 aj로 정의한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1번에서 f1x는 0이다. 그러면 f1x는 a1이잖아. 그치? a1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a1이 0이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지금 an이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막 있을 건데 그 원소들 중에서 a1이 0인 애들을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거든. a1이 0이라는 얘기는 an이라는 집합 안에 원소들 중에서 3분의 1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x가 3분의 1보다 3분의 1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an이라는 집합은 원소를 나열을 하게 되면 3의 n승분의 0, 3의 n승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3분의 1보다 작겠지, 그지? 0이니까, 그지? 그리고 이 n의 값에 따라서 이제 n이 1이냐, 2냐, 3이냐, 뭐 요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n이 3이다. 그러면 27분의 1인 거니까 이제 3분의 1보다 작은 건 틀림없지,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3분의 1보다 작을 것인가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연속된 잔수이기 때문에 3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경우는 3의 n승분의 분모는 언제나 3의 n승이니까 3의 n-1승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3분의 1보다는 작을 것이고 요 다음 숫자는 3의 n승분의 n-1승이니까 이게 3분의 1이잖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작은 숫은 여기까지이므로 이 개수를 세주시면 되거든. 이게 몇 개인가. 그러면 3의 n-1승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3의 n-1승 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소문항 2번 문제를 역시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약속 시작해 주세요.
논제 1번에 2번 소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소문항 같은 경우는 n이 8일 때 A8의 원소들 중에서 F1x 플러스 F2x 플러스 F3x가 3인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F1x 플러스 F2x 플러스 F3x가 3인데, 그런데 이제 이 정의에 의해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와 같고 얘네가 이제 3이란 얘기지. 그래서 A1, 2, 3는 각각 0, 1, 2 세 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지. 여기서 0, 1, 2, 0, 1, 2만 가질 수 있다. A1부터 얘들의 값들은. 그래서 이제 경우들을 따져보면 2, 1, 0 이렇게 가지면 이제 합이 3이 되니까 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1, 1, 1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요 경우 우선 첫 번째 경우는 3팩토리얼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6가지가 나올 것이고, 요 경우는 그냥 한 가지지, 그치? 그래서 총 7가지가 나오네. 총 7가지. 그리고 나머지 A4부터 A8까지는, 왜냐면 이제 이 A8의 원소이기 때문에 A4부터 A8까지도 존재해야 되지. 얘네들은 각각 0, 1, 2를 모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선택권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지? 그래서 중복순열을 생각을 하시면은 A4도 세 가지, A5도 세 가지 해서 3의 5승 곱하기 여기서 이제 7가지가 나왔었잖아. 그지? 그래서 7가지 나와서 7. 이렇게 곱하시면은 1701개의 원소가 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소문항 3번 문제를 역시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작해 주세요.
문제 1번에 소문항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n이 2라고 있기 때문에 A2는 9분의 0, 9분의 1, 그래서 9분의 8까지 총 9개의 이제 원소를 갖는 이런 이제 집합인데, 우선 J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J가 1인 경우는 F1X는 A1이고, 지금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GJX는 3FJX-2로 정의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G1X는 3F1X-2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X, F1X, G1X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려서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은 이제 9분의 0이라는 원소를 생각해보면 9분의 0은 A1이 0이겠지, 그지? A1은 왜 0이야? A1은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서 1번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3분의 1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치? 3분의 1을 갖고 있지 않으면 3분의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0인 거지. 9분의 1도 마찬가지로 0입니다. 그지? 3분의 1보다 작잖아. 그 다음에 9분의 2도 0입니다. 이제 9분의 3부터 이제 1인 거지. 9분의 3부터 1. 그리고 이제 F1X가 0인 경우에는 여기 식에다가 F1X 0 대입하시면은 G1X 나오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자, 여기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인 경우는 이제 1 나옵니다. 그지? 그리고 9분의 4 마찬가지로 1이고, 9분의 5 마찬가지로 1입니다. 근데 9분의 6 같은 경우는 3분의 2, 그러니까 이제 A1이 2인 거지. 여기는 9분의 7 그리고 9분의 8까지 해서 2. 자, 1을 넣었을 때는 여기 4 나옵니다. 여기는 1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자, 0일 때, 그리고 9분의 1, 또 마이너스 2, 9분의 2, 마이너스 2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9분의 3일 때는 1입니다. 9분의 3, 그리고 9분의 4, 그리고 9분의 5. 그 다음에 4인 경우는 9분의 6, 9분의 7, 9분의 8. 이 경우는 이렇게 3개의 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J가 2인 경우. 그러면 F2X는 A2, 그리고 G2X는 3F2X-2입니다. 그래서 F2X는 A2인데, 이 경우는 A2니까 9분의 1을 갖고 있으면 1인 거고, 9분의 2를 갖고 있으면 2인 거지. 9분의 1을 갖고 있지 못하면 0인 겁니다. 그래서 X, F2X, G2X 또 표를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9분의 0, 9분의 0은 이제 9분의 1을 갖고 있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0입니다. 그지? 자, 이 경우는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 9분의 1은 1입니다. 그지? 그리고 9분의 2는 2이고, 그 다음에 9분의 3 같은 경우는 3분의 1로 표현이 딱 끝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0이고, 9분의 4 같은 경우는 3분의 1에다가 9분의 1을 또 더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1이지. 9분의 5는 3분의 1에다가 9분의 2를 또 더하셔야 되니까 2입니다. 그지? 패턴을 바로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0, 1, 이렇게 9분의 7, 9분의 8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 1, 4. 마이너스 2, 1, 4, 마이너스 2, 1, 4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프를 역시 그려보시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마이너스 2, 1, 4,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4, 9분의 5, 9분의 6, 9분의 7, 9분의 8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1, 여기가 4.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논제 2번에 소문항 우선 1번 문제를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작해 주세요.
또 이제 이번에 소문항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보시면은 다음 성질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우선 집합 A, B에 대해서 FA는 A라는 이제 집합의 원소들을 F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모은 거지. 그러니까 치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그리고 F 인버스 B는 역함수의 치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에 속하는 원소를 끄집어 내었을 때 언제나 이 A의 원소들은 B의 원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F라는 함수가 X라는 정의역에서 공역 Y에 대응이 된다. 이런 표기이고, 공역 Y의 임의의 부분 집합 CD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래서 F 인버스 C-D는 F 인버스 C 마이너스 F 인버스 D다.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결국은 이제 얘가 크게 A라고 보고 얘가 크게 B라고 본다면, A가 B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A는 B이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거거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X라는 원소가 F 인버스 C-D의 원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양변에 F를 씌워도 일단 성립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양쪽 화살표 방향은 지금 요 순서대로 성립이 되고 역의 순으로도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양쪽 화살표로 표기를 한다. 그래서 fx가 c의 원소이고 그리고 fx가 d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게 C-D의 원소다라는 의미지. 그지? C에는 속하는데 D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변에 V 인버스를 씌워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C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X 인버스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는 F 인버스에는 속하는데 and F 인버스 D에는 속하지 않으니까 이 X는 F 인버스 C 마이너스 F 인버스 D인 거지. 따라서 증명이 완료됐습니다. F 인버스 C 마이너스 D는 F 인버스 C에서 F 인버스 D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소문항 2번 문제를 지금부터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작해주세요.
문제 2번에 서문항 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은 임의 자연수 K에 대하여 1부터 K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을 NK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한다. N1은 1은 유한집합이다. 그러니까 이거 원소 1 하나만 갖고 있지, 그치? N1은. 무한집합 A의 임의 원소 A에 대해서 A-, 그러니까 원소 하나 뺀다 하더라도 무한집합인 애들은 무한집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NK는 유한집합임을 수학적 진화법으로 증명하시오. 우선은 이제 수학적 진화법이니까 두 가지 틀을 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K는 1일 때, N1은 유한집합인 것이 틀림없이 조건 1에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 1에 의해서 이렇다. 그 다음에 K는 I일 때, NI는 유한집합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K는 I 플러스 1일 때, NI 플러스 1이 유한집합임을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한집합임을 증명하자. 그래서 기류법으로 증명을 할 거거든. 기류법으로 증명하자. 만약에 ni 플러스 1이 무한집합이라고 하자. 무한집합이라고 하면 ni 플러스 1에서 원소 하나를 뺀 i 플러스 1 하나를 뺀 ni도 건 2에 의해 무한집합인 것이 틀림없지. 그래서 ni는 유한집합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지. 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우리가 여기서 k는 i일 때 ni는 유한집합이라고 가정했잖아. 그치? 이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ni 플러스 1은 유한집합이어야 한다. 무한집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k는 i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 또 ni 플러스 1이 유한집합이다. 따라서 결론은 원, 투에 의해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NK는 유한집합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논제 3번을 하기에 앞서서 15분 정도 쉬었다가 3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차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